어서 오십시오. 환승입니다. 슬래시 050 531 며칠 전 아침 출근하는 버스에서 정확히 1시간 10분 동안 줄곧 들은 소리입니다. 매 정류장마다 내리는 손님에게는 일괄하여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타는 손님에게는 한 분 한 분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기사님의 마이크 소리 말입니다.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은 저는 처음 탈 때부터 내리는 정류장에까지 내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교통체제를 개편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달라진 모습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노선 조정, 운행속도 시간 등 버스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버스 운행만 민간업체에 맡기는 대신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회사에 연 7.2% 고정비 기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노선만 운영한다던가 손님을 많이 태우기 위해 배차 시간을 위반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라지게 되었고 여유가 생긴 만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버스 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 따라 평균 2,600만 원 선이던 버스 기사의 연봉이 3,100만 원 선으로 월 26일 근무 후로 높아지고 하루 근무 시간도 9에서 16시간에서 9시간으로 대폭 줄었고 버스 창문에 붙여져 있던 버스 운전기사 구함이라는 안내문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는 기사들로 인해 그동안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대기 인원이 넘쳐나고 기사들이 정년 57세를 넘기지 않는 한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빈자리가 쉽게 나지도 않고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당분간 신규 채용 계획도 없다고들 합니다. 요즘 버스 기사님들을 잘 살펴보면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는 기본이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커브길을 돌겠습니다. 뒷문으로 타신 손님 카드를 대어주세요. 등 끊임없는 멘트가 쉬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전기사님은 견장이 달린 제복과 모자를 쓰고 불친절한 운전기사님을 고발하면 환불해준다는 고객센터 안내문, 각 정류장에서 다른 방면으로 가는 교통편 안내 표지문 등이 광고판 대신 버스 천정이나 좌석 뒷면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BIS,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더욱 획기적입니다. 정류장의 버스 노선 표지판에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거나 현재 위치를 LED 노선판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 몇 분 후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까지 알려준다고 하니 IT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종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들을 보란듯이 해내고 있는 서울시의 과감한 실행과 노고의 찬사를 보내며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겪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버스 내 마이크 공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기사님의 인사는 처음 한 번 탈 때 듣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마이크 대신 육성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버스 타는 내내 기사님의 반복되는 마이크 인사말과 불필요하게 많은 멘트, 그리고 중간중간에 끼어 드는 광고까지 들고 있자니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통카드 단말기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를 다시 대어 주십시오. 다음 승차 시에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환승입니다 등 끝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님의 인사말은 육성으로 하고 멘트는 최소화하며 카드 마이크 안내는 LED를 이용하여 빛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하여 필요한 사람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카드 단말기의 소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댈 때 삐 하는 금속성 소리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나는 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니 신경 쓰이는 소리인지 체험해보시고 싶다면 하차하는 뒷문에 있는 좌석이나 앞문에 있는 첫 좌석에 앉아 1시간만 타보시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짜증이 나고 2시간 정도면 신경쇠약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자리가 없어 그런 자리에라도 앉게 되는 날은 소름이 끼칩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에게도 정신건강에 해로울 듯한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버스 정류장에 막차 시간표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각 역별로 막차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시간을 가늠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버스의 경우는 기점에서의 막차 시간만 공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각 정류장에서의 막차 시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로 우일 주행하는 버스다 보니 각 정류장별 막차 시간이 일정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요 정류장만이라도 막차 시간을 정해놓고 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친절 서비스보다는 나쁜 운전 습관 개선을 먼저. 준공영제 실시 후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기사님의 급발진, 급정거, 급커브 같은 운전 습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버스를 타면서 가장 짜증나는 일이 만원 버스에서 난폭 운전으로 인해 시달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철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정류장 안내는 마이크 대신 LED 표시판으로. 정류장 안내는 대부분 마이크로 안내하는데 이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버스도 아직 많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초행길인 만원 버스인 경우 하차를 정류장 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출입구에 나가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옆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 천장에 광고 대신 행선지와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다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제발 버스 내 마이크와 카드 단말기 공해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